이순원 작가의 19세, 우리가 무슨 19세 금 뭐 이런 거 자주 얘기하잖아. 19세 먼저 제목을 얘기하면 이 19세는 미성년하고 그 다음에 성년, 이게 성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잖아, 그지? 성년이라는 게 뭐야? 이거 어른 아니야, 어른. 자, 어린 나이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성년 대접을 받고 싶지, 그지? 오히려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한 살이라도 줄이잖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제목 19세가 바로 어른을 얘기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어른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죠. 어른은 자유로운 선택을 해.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 이 글. 자, 이 글은 원래 13세부터 19세, 어른이 된 때까지야. 뭐 중간의 과정에 17세부터 19세, 이게 이제 교과서 부분인데, 어줍지 않은 성인 놀이, 어른 흉내 내는 거, 또 마침 또 어른처럼 성공한 것도 있어. 근데 물론 쫄딱 망하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걸 성장 소설이라고 하잖아. 성장 소설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게 아니야. 성장 소설은 있잖아, 어떤 사건, 스토리 사건이 나오잖아.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 나왔던 미성숙이 성숙, 성년이 된다든지, 아니면 미성숙에서 조금의 성숙, 어른다워지는 거, 이런 과정을 적어 놓으면 성장소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글은 당연히 성장소설이지. 여기서 뭐 잡다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있구나. 기억나는 게 이거지. 고랭지 채소 농사. 이것도 또 처음에는 잘해요. 해가지고 막 어른 흉내내서 막 다방에서 커피 시켜 먹고 막 이런 거 나오지, 그지? 자, 이따 그건 줄거리 안에 있는 거니까 이따 하기로 하고, 주인공은 정수다. 정수 이름이 정수야.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미성년자들이니까 아직 학생인데도 어른 대접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게 뭐냐면, 어른다운 행위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게 뭐냐면 한 성인으로서의 책임이야. 한 성인의 몫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형으로 커지고 나이 먹은 게 성인은 아니야. 이 내용을 따져보면 25살도 성인이 아닌 걸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18인데 성인이 될 수도 있어. 여기 아버지가 말하는 성인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었다. 자, 정수의 얘기고, 학교를 다니기 싫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게 됐지, 그지? 물론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도 아버지하고 마찰이 좀 있다가 진학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재미난 건 여기는 지금 강원도잖아, 강원도. 공간적 배경이 강원도야. 고랭지 채소하는 거 보니까 생각났지? 대관령. 이게 공간적 배경이라고. 자, 그럼 정수라는 한 소년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는 이 성장소설. 이순원 작품은 많은 작품이 거의 회상적인 내용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른이 된 상태에서 과거의 추억, 과거에 좋았던 것, 과거의 상처, 그리고 성숙해지는 거, 막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 이순원 소설 중에 강릉 가는 옛길, 말을 찾아서,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그래요. 강릉 가는 옛길은 옛날 그 선생님, 안 좋은 선생님과의 기억,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앞부분 줄거리 볼까? 나 정수는 공부를 잘하는 형을 둔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형이 있고요, 제가 둘째야. 공부를 잘해. 그래서 학교에 가면 너 뭐 형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 누구 동생이지?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야. 항상 형의 그늘에 쌓여서 빛을 못 보고 있는 둘째 아들, 동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잘난 형에 대한 열등감. 형이 공부를 잘하니까. 성적 호기심. 대관령 너머의 세계에 대한 동경. 왜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도시에 나가서 내 꿈을 펼칠 거야.
이 대관령이라는 이 촌동네 정말 싫어. 뭐 이런 거. 시골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거야, 알았지? 게다가 여기 지금 정수형은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다 알고 있는 모범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잘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야, 너 정수 동생이라며.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부모님 몰래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떠난다 그랬어.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대관령의 넓은 채소밭을 본 뒤. 자, 그럼 이 대관령의 넓은 채소밭은 뭐야? 위에서 말한 대로 동경하게 된 공간이 되겠지, 그지? 그곳에서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한다. 근데 이거는 저기 어린 아이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 그지? 완전 직업이니까. 빨리 돈을 벌어서 농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고에 진학한 나는 주산을 잘하지 못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여기 보면 그것도 나오지. 보통 주산할 때 오른손으로 해. 그리고 왼손으로 이걸 넘기는 거야. 근데 얘는 왼손잡이일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도 잘 못해. 상고 가면 한국은행 간다고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해서 간 건데. 방학 한 달 동안 대관령에서 농사를 거두면서 농사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나는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니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빨리 농사를 짓겠다. 돈을 벌겠다. 그래서 어른 대접을 받겠다고 선언한다. 여기 앞부분의 내용이고 본문으로 갈게. 그러는 사이 내일같이 개학이 다가왔다. 그날 저녁 나는 먼저 아버지가 있는 사윗사랑으로 나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뭔가 중대한 아버지한테 보고할 게 있는 거야.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뭐야? 나 학교 그만 다닌다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농사 짓고 돈 빨리 벌겠다. 학교 그만두게 해달라고 지금 무릎 꿇고 비는 거지, 그지? 아버지 드릴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인데? 저 이제 학교 안 다녀요. 안 다니면. 아버지는 애써 화를 참으며 물었다. 그치, 갑자기 뜬금없이 학교를 안 간다 그러니까 화가 나실 수밖에 없겠지. 앞으로는 절대 속을 썩이지 않을 테니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주세요. 그 대관령이 바로 동경하는 공간. 거기 가서 뭔가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 배추 농사 잘 지을 것 같아. 대관령은 왜 또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이게 남의 집 종살이가 그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 그지? 얘가 사실은 그 전에 가출을 한단 말이야. 또 가출하려고? 그리고 가출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하숙집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심부름을 하는 거야. 그걸 아버지는 종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겨울방학 때 가출해서 하숙집에서 심부름하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니 대관령으로 가니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버지가. 아니요,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자, 이게 지금 계획이란 말이야. 동시에 결심이지. 여기는 성인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정수의 생각이란 말이야. 여기를 가야지만 농사를 짓는 거고, 농사를 지어야지만 성인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성공한다. 돈을 번다. 그런 얘기야. 농사를 짓고 싶어요. 저 자신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 이봐라 정수야. 예. 네 올해 나이가 몇이나? 17살인데요. 그러면 그건 20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중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17 나이에 어울리는 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저 위에 대관령 가서 농사 짓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 나중에 하는 게 더 어울린다. 뭐 이런 얘기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 나이에 17살 나이에
해야 되는 일을 강조한 거지. 아버지가. 그 말은 나가는 걸 반대한다 그런 얘기야. 자, 여기 정수가 지금 당돌하게도 아버지에게 학교를 그만 다니고 대관령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사실은 어린 나이긴 한데 정수는 그 나름대로 자기 고집이 있는 거야. 자기 고집. 이 캐릭터 좀 한번 보자. 자기 고집이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주관이 뚜렷하다. 그 주관이 틀린 주관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야. 주관이 뚜렷하다. 이 캐릭터야. 그 다음에 이 정수에게 들어지는 아버지. 아버지가 사실은 학교 안 간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 본문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막 가방을 막 이렇게 갖고 막 불태우려고 그러고 막 이랬거든. 굉장히 완고하단 말이야. 완고해. 그러니까 완고하다는 건 나쁜 뜻이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 물론 있는 거지. 아들에 대한 사랑 당연히 있는 거지. 이건 아버지로서 그지.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수가 아들이지 그지. 아들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결정권 즉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거지, 그지?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니까. 그다음에 잠깐 나왔는데 형은 뭐 여기서 나온 대로 하면 모범생이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말도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이 형의 모범생 같은 이 모습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정수는 항상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단 말이야. 열등감의 이유가 뭐라고? 형의 모범생 같은 모습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출할 때 정수하면 딱 여기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승태야, 승태. 뭐 얘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절친이란 말이야. 절친. 절친이 뭐해? 정수 얘기를 무조건 잘 들어주지. 그 다음에 얘네 누나, 승태의 누나가 있는데 얘가 승희라고 있어. 승희. 얘가 누나야, 누나. 승태의 누나. 아, 잘 안 보인다, 이거. 근데 정수가 제일 처음으로 좋아했던 여성이 바로 승희 누나다. 정수의 첫사랑. 이게 캐릭터예요, 여기 나온. 됐죠? 여기 지금 잠깐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이 교과서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나온 대로 학교 그만두고 대관령 가서 배추농사 짓겠다. 이거부터 시작된 거지, 그지? 아버지한테 허락받는 거. 아버지가 있잖아. 아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라 그래, 좋다. 너 가서 농사 져라. 단 농사를 지러 갈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 내용이지, 그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돼. 좋은 본문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가지고 물론 이제 공부하는 거고 숙제하는 거고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른스럽게 하면 성적도 올리고 뭐 이런 거야. 조건은 좀 이따 나오고 그리고 나서 허락을 받고 농사를 지으러 간단 말이야. 대관령으로. 그리고 성공해. 일단 성공. 알았지? 그러니까 갑자기 어깨 뽕이 돼가지고 마치 성인이 된 듯 행동한단 말이야. 나중에 자기가 한 게 진정한 의미의 성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내용까지 나오는 게 교과서 부분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어서 아버지가 저는 빨리 하고 싶어요. 한 해라도 빨리 나가서 농사 짓고 어른이 되고 싶어요. 돈을 벌어서 라는 얘기고 그런 거 빨리 해서 뭘 할 건데 너는 17살이고 17살에 맞는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고 일을 해야지 뭐 이런 거야. 돈 벌려고요. 공부도 취미가 없고 하니까.
글쎄 그런 건 학교 졸업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런 거는 바로 정수가 얘기했던, 여기서는 고랭지 채소 배추 농사야. 그렇게 해도 늦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학교로 가. 내일 개학이고 하니까 개학 전날이랬구나. 저 이제 정말 학교 안 다녀요. 그러면 또 집 나가고 말 거라고. 협박하네. 이번엔 아주 멀리 갈 거예요. 이번에는 그때 그 전보다 훨씬, 전에 가출했었지, 그지? 가출했을 때보다, 이전 가출보다 지금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확고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자신의 결정대로 하겠다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고집세고 좋게 겸 주관이 아주 강한 거지. 정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그 말을 했다. 맞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 맞으면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건너가서 내일 학교 갈 준비나 해. 개학이니까 아버지 화나게 하지 말고. 자, 전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공부든 학교든 우리한테 맡기겠다고. 자, 그럼 아버지가 전에 그랬잖아요 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말, 아버지가 했던 말이니까 아버지의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럼 생각해봐. 아버지가 말을 했는데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건 아버지가 말한 대로니까 내가 결정한 걸 따라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건너가라니까. 건너가도 저는 학교 이제 안 다녀요. 지금까지 억지로 다녔던 거라고요. 글쎄 건너가래도 정말 안 다녀요. 그러니 제발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주세요. 그러자 나를 방에 놔두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버렸다. 안 나가니까 이놈이. 임무교대를 하듯 다시 어머니의 길고 긴 잔소리가 이어졌다. 아버지 나가고 엄마 와서 길고 긴 잔소리. 그때에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학교를 안 갈 거라고 약을 쓰듯 말했다. 그렇게 다시 전쟁 같은 사흘을 보냈다. 진짜 계약하고 학교 안 간 거야. 하루 이틀 사흘이니까 3일이다. 병원에 누워있는 석중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돋이를 넘기기 전에 끝을 봐야 했다. 해돋이. 이 도지라는 게 뭐냐면 자기 땅을 남한테 빌려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그냥 빌려줘? 아니, 수학에 얼마를 받고 임대를 받는 것처럼 도지라고 해. 도지. 한 해 동안 도지를 빌려주니까 해도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 석중이 아저씨가 약속이 있었거든.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정수는 이 해도지를 못 받는 거야. 그러면 1년이 지나야지, 받더라도 1년이 지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시간만 다 가고 자기의 포부를 펼칠 수 없으니까. 자, 어느 하루는 종아리에서 피가 튀도록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수를 달래거나 혹은 협박하거나, 아니야, 아무튼 이거를 못하게 꺾으려고 그런 거지, 그지? 그러나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학교로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런저런 말로 달래도 그 고집만은 꺾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대관령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유를 했지만 정수한테는 통하지 않았단 말이야. 방학 전에도 일주일가량 무단결석을 하고 개학이 되어서도 내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선생님이 집으로 친구들을 보냈다. 학급 실장과 이웃 동네 사는 용문이었다. 그 두 친구에게도 나는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어. 확고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일 내가 학교로 나가볼 테니까. 친구들이 돌아갈 때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일 학교 가신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밤까지 다시 아버지와 길고 긴 줄다리기 싸움을 했다. 지금 며칠째야, 지금 계속, 그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고집이 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집이 세다, 나쁜 쪽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결정에 대해서 꺾이지 않는 거니까,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 주관이 뚜렷하다. 지금 정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드디어 나왔네. 그 겨울의 길고 긴 줄다리 끝에 그의 봄 나는 대관령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말이니까 아버지가 꺾인 거지, 그지? 아버지가 넘겨준 거야. 그의 겨울은 언제의 겨울이야? 여기서는 17세부터 했으니까 17세 겨울이 되겠지. 30이 넘긴 어린 시절 내가 꿈꾸던 농사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선 다음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농사의 어떤 점이 좋아? 어릴 때 농군이 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썼느냐고. 그러니까 이 지금 봐봐. 30이 넘어 내가 꿈꾸던 농사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섰지. 이게 뭔데? 작가가 됐잖아. 글을 쓰잖아. 근데 왜 그때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그 농사 짓겠다고 팔딱팔딱 뛰었냐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때 나는 이렇게 됐다. 그 나이에 농사를 짓는 일에 어떤 매력을 느꼈다기보다는 이건 이유가 아니고요. 물론 매력을 느끼지 않은 건 아니지만 조금 있었겠지. 나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거야. 그게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면 어른 대접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때 내게는 농사만이 나를 그렇게 어떻게 어른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게 그때로선 유일한 길이었네. 이거밖에 없었네. 내가 어른 대접받고 어른이 되려면 하루빨리라도 농사를 짓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밖에 없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나에게 어른은 뭘까? 자기 맞벌이 하는 거야. 여기서는 농사를 짓는 것밖에는 없단 말이지, 그지? 그때 어린 날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 농사 왜 그렇게 어릴 때 짓고 싶어 했냐고 물어본다면 이것 때문에 그래. 매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확고한 매력도 아니고요. 그냥 어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난 농사 짓겠다고 때를 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대답할 수 있겠다. 나는 거기에 어른의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했다.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서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 이 농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농경사회의 표본이거든. 만약에 여기가 어촌이면 뭘까? 배가 있어야지.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지.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한 가지는 바로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경제권을 가져야지만 진정한 어른이다. 겨울이 되면 어른들이 어느 집 사랑이나 뒷방에 모여 묵내기나 담배내기 화투를 칠 때가 있대. 묵내기, 담배내기, 화투. 그때도 자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은 그 판에 낄 수 있다고. 자, 아이 같은 어른 뭘까요? 나이 어린. 나이는 어려. 하지만 자기 경제권이 있는. 나이 어린데 돈을 벌어. 그러면 이런 어른들의 판에 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른 같은 아이는 어른. 여기서 뭘까요? 이건 나이를 먹은 거야. 흔히 말하는 19살이 넘은 거야. 그런데 아이야. 이건 자기 경제권이 없는 거지. 그러면 그 판에 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다음에 겨울 형과 내 경우가 그렇다고. 자, 다음에 겨울에 뭐 했다고? 자, 고랭지 배추 농사 했잖아. 돈 있잖아. 나이는 형보다 어리지만 어른으로 인정받았다고. 형은 어른 나이인데 아직도 애 취급을 받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온 다음에 겨울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여기 나온 대로 아이 같은 어른 같은 아이의 구분이 형과 나의 경우가 확실하게 구별됐다 그런 얘기예요. 대관령에 올라가 농사를 짓는 동안 나는 어른들과 당당하게 그런 내기화투를 칠 수 있어.
이러면 어느 뭐라고? 아이 같은 아이지만 어른이지. 아이지만 어른. 형은 군대 갔다 왔어. 그럼 나이가 많은 거잖아. 그지? 군에서 마지막 휴가를 나오던 때도 그랬고, 제대 후 다시 학교에 다니던 때도 어른들의 그런 놀이판에 끼고 싶어도 낄 수가 없었다. 왜? 형은 어른 같은 아이니까. 여기는 다시 학교를 다니던 때지, 그치? 학생이 학생. 학생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거잖아. 자기영재권이 없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20몇 살이 되어도 나이는 이건 20몇 살이 되어도 이거는 무슨 의미야? 어른이야 어른 나이로 어른 나이가 되어도 형은 아직 집에서 돈을 물어가는 아이지 돈을 버는 어른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자기 경제권. 형의 예를 들었는데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쓰고 있기 때문에 형은 아직도 아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거 밑줄 쳐야 되겠네. 농경사회에서 아이와 어른 이제 나오는 거야. 구분이었다. 뭔데? 농사를 짓느냐 못 짓느냐 이 차이야. 그렇게 해서 부득부득 우긴 거지, 그지? 나는 하루라도 빨리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런 어른, 농사짓고 자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화투를 칠 수 있고, 자, 마음대로 화투를 칠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 자, 여기 다시 정한 거야. 이거 생각해봐. 화투를 치려고 어른이 된다는 건 그건 부정적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라냐면 이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야. 뭔데? 진짜 내가 원하는 건 화투 치는 게 아니야. 뭔데요? 그랬더니 내 손으로 내 경제를 가진 어른이 되고 싶었던 거지.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랍니다. 화투 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만약 집에서 장사를 했다면 나도 보고 배운 게 그것 장사밖에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 장사를 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겠죠. 근데 우리 집은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지. 그러나 17살이 될 때까지 내가 보고 배운 것은 농사밖에 없어. 그러면 농사가 좋아 환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농사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환장했던 것이고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길이 바로 내겐 농사였던 거야.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될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게 농사인 거야. 알겠지? 이게 지금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환장했던 것이 바로 그 길이고 그 길은 농사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뭔데? 뭘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화투 치려고 내가 어른 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꼭 사실은 농사가 아니어도 되는데 내가 보고 배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농사밖에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길이 바로 하루빨리 어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나 대신 학교에 다녀온 아까 학교 안 갔기 때문에 친구들이 왔었다 그랬잖아. 반장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학교에 갔다 온 다음 아버지는 마지막 허락하기 앞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싶으면 자, 강릉에서 집안의 농사를 도맡으라고 했다. 집안 농사를 도맡아라. 그러나 나는 대관령으로 가서 고랭지 채소를 하고 싶다. 아버지의 바람하고 다르다. 집안의 농사는 내가 그것을 도맡아 짓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농사를 돕는 것이지 내 경제의 농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집안 농사는 거절한다. 이유는 뭐라고? 그건 아버지의 농사지 내 농사가 아니라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농사가 있어야 되니까.
라는 얘기. 아버지는 두 가지 약속을 하라고 했다. 첫 번째 약속. 내가 만약 내가 대관령에 올라가 짓는 농사가 첫 해로 실패하고 말면 그 다음에는 군소리 없이 다시 학교에 갈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농사 보내줄게. 농사 보내줬는데 실패하면 다음에는 없는 거야. 바로 학교로 가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 뭐 이건 자신감이 무모함일 수도 있지만 자신감이야. 두 번째 약속. 대관령에 가 있는 동안, 자, 그럼 농사지러 가는 거잖아. 고랭지. 학교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 봐. 아버지가 보내주는 책들을 다 읽을 것. 이게 두 번째 조건이야. 사실은 이게 공부하는 건데, 그지? 그래서 아버지가 고랭지 채소 배추 농사 허락하는 첫 번째, 첫 해 실패하면 바로 다음에 군소리 없이 학교 갈 것. 두 번째, 학교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내주는 책을 다 읽을 것. 이게 두 가지 약속이란 말이야. 두 가지 약속을 지킬 거면 보내주겠다. 그것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버지 요구 두 가지 다 지키겠다고 얘기한 거야. 대답은 쉽게 한다지만은 첫 해 농사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약속, 책 읽기로 한 거 지키지 않으면 군소리 없이 너는 집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는 지을 수 없어. 예라고 대답했단 말이야. 어쩌면 이게 네 학업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있잖아. 만약 어쩌면이라고 했어. 만약 농사를 잘 짓고 정말로 진짜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럼 계속 농사일을 짓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겠지. 그럼 다시 학교 못 간다는 얘기야. 하는 얘기다. 나중에 커보면 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 많이 하는 사람과 공부 적게 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는 사람하고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는 몇 마디 얘기만 나눠봐도 금방 눈에 띈다. 그러니까 책은 읽어야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요구 조건이 그거야. 네가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애비가 보내주는 책만 제대로 챙겨 읽으면 학교 공부에 손을 놓는다 해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굉장히 마음이 깊은 거고 아들에 대한 사랑도 있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아들을 위하는 거잖아. 아들 정수를 위해서. 이게 이제 여기 아버지의 인생관이 있는 거야.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나와도 그렇지. 저 사람이 진짜 서울대 나왔나? 저 사람이 정말 검사였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지? 자, 그랬더니 대답했어. 네. 예. 명림할게요. 명념할게요. 명심할게요. 여기서 명념이라는 게 이제 계속 생각할 아버지의 얘기를 잊지 않고 생각해 둘게요. 라는 얘기야. 니도 이 다음 자식을 키워봐라. 나처럼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 쉬운지. 이렇게가 뭐야? 17살 아들을 학교 그만두고 농사 지으러 보내는 거잖아. 이렇게 하기 쉬운 거 아닌데 아버지도 쉬운 게 아닌데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 지켜라. 학교 다니기 싫다고 제 손으로 책에 불을 지르긴 했다만 지금은 그렇다 해도 나중에라도 네가 네 갈 길을 잘 찾아갈 거라는 걸 애비가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다. 너를 믿는다. 그래서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막 자기 손으로 책에 불을 질렀어. 학교 가기 싫다는 걸 보여주려고. 공부하기 싫다고. 자, 학문이든 뭐든, 자 봐라. 학문이든 뭐든 세상 살며 한두에 무얼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라고 돼 있네. 그지? 이거 인생은 짧은 게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두에 뭘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게 것도 아니라 그랬지, 그지? 사실은 길게 봐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늘 생각하고. 이거 공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인생 얘기하는 거야. 어? 학문이든 뭐든이라고 했으니까. 한두에 뭘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좀 늦더라도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도 있어. 너 실패하면 있잖아. 얘 가갖고 실패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학교 들어갈 때도 똑같아. 그 내용 나오잖아. 가봤더니 동생들하고 같이 공부한다고. 그러면 봐봐. 동생들하고 같이 한다는 건 시작이 늦는다는 거잖아. 중간에 배추 농사 때문에 시간이 늦춰진 거지.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결국 끝내는 건 비슷하니까 참고 견뎌야 된다. 아마 이 고랭지 배추 농사 실패할 거라고 믿으셨는지도 몰라.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늘 생각하고 전에 상고로 진학할 때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그때는 뜻도 모르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했지만 이번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대충 느낌이 왔단 말이야. 그리고 대관령에 가서도 잠은 늘 석중이 집에서 자고 석중이 집 근처 내려오면 이불이니 뭐니 거기 필요한 것도 다 갖다 두고 해돋이 네 앞으로 넘겨받으면서 집도 네가 쓸 거라고 얘기해 뒀으니까. 그럼 얘가 지금 배추 농사하러 올라가죠. 대관령으로. 그리고 해돋이도 하는 거야. 농사도 짓는 거지. 그 다음에 집도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단 말이야. 예, 그리고 대답을 하고 농사 자금은 지금 그럴 돈이 없지만 이따 해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집에 와서 타서 써라.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지을 때도 돈이 필요하잖아. 뭐 비료도 사야 되고 뭐 씨앗도 사야 되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때그때 와서 사서 타서 쓰라고 얘기한 거야. 봄 나서 올라갈 때 얼마간 여윳돈이야 주겠지만 올라갈 때 어디 대관령 올라갈 때 전부 다 주는 건 아니고 당분간 쓸 정도의 여윳돈은 줄 거야. 그런데 돈 필요하면 그 이후에는 나와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타가라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게 할게요.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일단 그렇게 대관령에 가서 농사 짓고 해돋이 농사도 하는 걸 허락을 받고 금방 어른이 되고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농사를 지으면 자기 경제권이 생기고 그럼 어른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지. 그지? 다음날 나는 대관령으로 가 눈에 덮여 아직 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내 해돋이 땅을 보고 돌아왔다. 여기다 뭐 할 건데? 배추 심을 거야. 차항에 있는 5,000평의 밭과 가시머리, 그러니까 지금의 대관령 휴게소에서 구도를 따라 나오는 길 중간쯤에 있는 가시머리에 있는 2,000평. 여기다가 드디어 농사를 짓기 시작하네. 가시머리 땅을 둘러보고 횡계 지명이야. 나는 다시 눈 속에 크리스마스 카드 속의 풍경과도 같은 빨간 지붕의 별장을 보고 돌아왔다. 어디하고 비슷해? 대관령 알프스. 이런 별장, 빨간 지붕 같은 별장들을 보고 온 거야. 그러니까 대관령에서 보면 다 이런 게 보이겠지. 돈을 벌어 이곳에 나도 저런 그림 같은 집, 빨간 아까 그 승태 누나 얘기가 잠깐 나올 거야 이제. 그림 같은 집, 빨간 지붕의 집, 아니면 예쁜 집을 살리라고 생각했어. 성공해서 승태 누나처럼 사랑스러운 님과 함께. 그래서 아까 승태 누나 승희가 첫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나는 아버지에게 차항 밭에는 배추를 심을 것이고 가시머리 밭에는 감자를 심을 것이라고 얘기했어.
배추 농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200평의 감자 농사로 최소한 본전은 차릴 수 있잖아. 미치진 않잖아. 이게 제 정수의 농사 계획이란 말이야. 아버지는 이제 그건 네 농사니까 아버지에게 묻지 말고 모든 것을 네 뜻대로 하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정수가 어른 대접 받으려면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전부 배추를 심든 무를 심든 감자를 심든 너무도 좋아. 정말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아까 뛸 듯이 기뻤다고 하더니 잠이 오지 않는 밤이야. 비록 남의 땅을 빌린 해돋이이긴 하지만 자, 너무나 좋아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 밤이래. 근데 실제로는 이건 빌린 땅이거든. 이제는 내 규모의 땅을 지을 땅으로 어떤 한 사람 당당한 농군이 된 것이었다. 결국은 기쁨이야, 기쁨. 이제 여기서 성공하면 성인 대접을 받는 거거든. 근데 벌써 성공한 것 같아. 그리고 얘가 말하는 게 당당한 의연한 성인이지, 그지? 이제 농사꾼을 말하는 거지, 농군. 빌린 땅을 가지고도 벌써 다 성공한 농사꾼이 된 것처럼 기뻐했다 그런 얘기야. 그런 농군으로서 내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승태네 집에 들러 승태를 데리고 동아일보 강릉지구에 찾아간 것. 이게 첫 번째 한 일이야. 동아일보, 이거 지금 동아일보가 뭐죠? 신문사잖아, 그지? 갑자기 왜 신문사 지구를 찾아갔을까? 배추. 농사 짓는다 그랬잖아. 배추 뭐로 싸? 수확할 때 아니면 잠깐 신문지가 필요해. 수확할 때가 아니라 수확할 때는 옛날에 지푸라기를 묶었지. 그러면 이 동아일보에 가서 신문지를 사오든지 뭐 얻어오든지 아무튼 신문지를 사와야 되겠지, 그지? 뭐 해야 되는데 모종해야 돼. 모종이 뭔지 알지? 씨앗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배추를 모종을 키워가지고 그 모종을 심는 거야. 그러면 신문지가 필요한 거고 모종을 쌓아야 되니까. 이제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내 규모의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나보다 승태가 더 들떠서 좋아했다. 야 정수, 네 기어이 성공했구나. 책하고 교복을 불사지르고, 이 새끼가 그 학교 그만둔다고 할 때 이렇게 했었어. 토끼 가지고 그때 도망갔었지, 그지? 다 불질러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야. 이게 지금 들떠서 좋아했다라는 승태의 기분은 이게 부러움이야, 사실은. 이 나이 때에 성인 흉내내는 거, 성인 대접 받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야. 결국 부러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야, 너 성공했구나 라는 얘기가 부러움이란 뜻이지, 그지? 그다음에 그러면 니도 불사지르고 토껴봐. 그럼 혹시 아니 너 아버지가 니한테 간장 공장 맡길지. 간장 공장. 그러면 승태네 집은 간장 공장 하는구나. 그러면 맡기는 거 좋아하네. 그랬다가 아마 우리 아버지 나를 간장 국물에 튀겨 죽일 걸. 간장 국물에 튀겨 죽일 거다. 이 말 뭐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간장 국물에 튀겨 죽이려 들 거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걸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너 아버지니까 봐준 거지. 그런데 신문지구에 왜 가는데? 승태 잘 몰라? 따라오면 알아. 싫으면 말고. 자, 그 새끼 이제 학교 안 다닌다고 되게 폼 잡네. 이렇게 하면서 동아일보 강릉지구 하는 거지. 감자 농사는 씨앗을 확보하고 난 다음 천천히 준비해도 되지만 배추 농사는 이미 알고 있었네. 배추 모종을 키울 종이 포트부터 미리 준비해야 했다. 그러니까 너비 10cm 되는 띠 모양으로 신문지를 오려가지고 그것을 소주병으로 2겹 말아가지고 풀칠에 원기 등의 종이 화분을 만들고
거기에 거름과 비료를 배합해가지고 흙을 채운 다음에 온실 속에서 차곡차곡 세워놓고 포트 하나마다 배추씨를 뿌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 그것을 밭으로 옮겨 심을 때 배추 포기 사이를 30cm 두럭두럭 사이를 여기서는 논두렁하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강원도 사투리인가 봐. 두렁두렁을 논두렁 밭두렁하는 두럭두럭 사이를 45cm로 계산한다 해도 평당 20포기에서 24포기의 배추가 심어지는데 5,000평 밭이면 12만 포기의 배추가 심어지고 그러자면 하발이 나왔네. 이건 핫발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거. 품질이 떨어지는 핫발이 모종을 골라내는 것까지 계산해 15만 포트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계산 끝났어. 15만 개에서 한 3만 개는 걸러내야 되겠지, 그지? 됐지? 그러니까 이미 배추 농사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까지 지금 다 세운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너희들 어떻게 왔나? 지금은 배달 자리가 없는데 그곳 여직원은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러 온 신문 배달을 하려고 알바 온 학생인 줄 알고 배달 자리가 없다고 얘기한 거야. 오해한 거지, 그지? 그게 아니고 신문이 좀 필요해서요. 좀 많이요. 없어. 그런 건 집에서 구해야지. 여기는 니들이 올 게 아니라 너희들 집은 신문도 안 보나. 그러니까 너네들이 쓸 필요한 신문지는 집에 있는 것 정도로 충분한 양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신문 보니까 집에서 해결해라. 그럼 집에 없으면 혹시 신문 안 보니 너네들? 이런 거야. 아니요, 신문지를 좀 사려고요. 자, 폐지 사려고 온 거야. 얼마나? 이제 얼마나 그랬으니까 학생들이 뭐 사봐야 얼마나 되겠어? 이런 뜻이야. 가운데 찢지 않은 신문 한 장으로 10개의 포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만드는 데만도 여유분을 포함해서 약 16,000장 신문이 필요한 것이다. 16,000장이요. 그제서야 지국의 여직원은 눈이 동그래졌다. 그렇게 많이 포트 만들어 쓰려고요. 종이화분이요. 어쩐지 그럼 너희들 대관령 너머에서 온 모양이구나. 자, 뭐 당당하게 얘기했어. 마치 농사꾼처럼 얘기한 거야. 포트 만들려고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철이면 이맘때 되면 가끔 그렇게 많은 양의 신문지를 사가는 대관령 너머에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니까 대관령 저쪽에서 넘어왔냐는 얘기지. 배추 농사 짓느냐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야. 말이 16,000장이지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었다. 많은 양이지. 승태가 간장 공장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 트럭을 불렀다. 이걸 어떻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시장만 승태의 신세를 진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그것을 오려 포트로 만들 때도 승태의 도움을 받았다. 마침 봄방학이었대어서 며칠 동안 승태가 10명도 넘는 아이들 불러 모아 우리 집으로 오곤 했다. 승태뿐이 아니라 친구들은 모두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벌이를 나선 것처럼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것이 그 중에 어느 한 놈이 학교를 때려치운다고 안 됐다고 내가 학교 때려친 게 안 됐다는 눈으로 바라보던 놈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 부러워했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 승태도 부러워했었잖아. 17세 그때 나이에 어른 대접받는 건 부러운 일이다라는 얘기. 모두들 나를 부러워하고 자식한테 그런 것을 허락해준 아버지를 또 부러워했다. 야, 너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부러운 거야. 여기서 아버지는 뭐야? 네가 그 일을 하는 걸 승낙해준 아버지라는 뜻이야. 자,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시작한 나는 운 좋게 풍작을 거두어 처음으로 큰 돈을 손에 쥐게 된다. 이게 기고만장해지겠지, 그지? 배추 상인들과 직접 흥정하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는 등. 자, 이게 바로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어른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이런다고 어른은 아닌데 우쭐대고 지금 어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 나는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허전한 마음. 자,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자,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한 거야. 이렇게 어른 흉내를 냈는데 이게 진짜 어른일까라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지? 어른 흉내를 내는 거지 어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던 거지. 자, 그리고 나서 그의 배추 농사는 지지난해 석중이 아저씨를 도와주러 왔을 때처럼 그만했다. 그 전에 배추 농사 짓기 전에 지지난 해에 배추 농사하는 걸 좀 도와주면서 일을 배웠단 말이야. 그때하고 비슷했다라는 얘기야. 크게 이익이 난 것도 없었고 손해를 본 것도 없었다. 감자 농사는 같은 땅에 지난해보다 수확이 5가만이나 더 많았다. 감자 농사는 좀 됐는데 배추 농사는 그저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그 수확을 마치고 제일 처음 한 것이 강릉에 내려와 시내에서부터 경포대까지 최고 속도로 달려보고 다시 시내로 들어와 오토바이를 팔아치운 것이다. 자, 오토바이를 팔아치웠대. 이게 무슨 뜻이야? 더 이상 어른 흉내내는 거 그만두겠다는 얘기지. 그것으로 나는 다음에 펼칠 내 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자, 또 뭔가 계획이 있나 본데. 자, 내 뜻은 뭐냐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였지. 뭔데?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어줍지 않은 어른 흉내 내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뭔지 조금 느꼈단 말이야. 아버지가 그러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 어떤 일에는 예를 들면 공부는 공부할 때가 있고 농사는 농사 지을 때가 있지. 근데 농사는 나중에 다시 지을 수 있는 거지만 공부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이 지난 시간은 뭐야? 지나간 시간을 말하는 거야. 배추 농사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은 그 시간.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에 했던 것이다. 한 해는 농사를 지었고 두 번째 농사 지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지난 초여름 내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함께 대관령에 갔던 승태 누나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와주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어떤 결심을 했잖아. 결심을 했는데 봐봐. 아버지가 그러길 바래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정수의 성장하는 내면적 성장, 성숙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장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다 때가 있다 뭐 이런 건 아버지가 그때 얘기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승태 누나? 승태 누나도 영향을 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버지도 승태 누나, 승희도 나의 이러한 결정, 무슨 결정?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일은 다 때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해준 건 아버지하고 승태 누나가 도움을 주었다 그런 얘기야.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숙제처럼 그리고 나중엔 거기에 내가 더 깊이 빠져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해 커다란 서가 하나를 채우고 남을 정도의 이런 책들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와주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선 책이겠지, 그지?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내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이런 결정은 바로 농사는 나중에 짓더라도 학교에 다니는 거 다 때가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결국 학교에 다시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원래대로. 형도 제대를 해가지고 집에 와 있었다. 그러나 그 제갈무도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게요.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기는 했겠지만 이제는 지난번처럼 함부로 내 삶에 대해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잖아.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야. 그만큼 내가 외적으로도 성숙해 있고 내적으로도 성숙했다는 걸 가족들도 인정해 줬다 그런 얘기지. 그 무렵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지난 이태 동안, 이 2년 동안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왠지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다는 생각. 여기까지 미치게 된 거지. 자꾸만 내 가슴을 무겁게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성찰의 어떤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뭔데? 그때 행동이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니까 마음이 무겁지, 그지? 이런 상태로 다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 20살이 된다고 해도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20살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른이 된다고 어른의 나이니까 어른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30이 되고 40이 된다 해도 그 일에 대해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면 그때에도 40이 되고 30이 되고 내가 하는 짓은 여전히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말하고 있는 나이, 물리적 나이를 말하는 거겠지. 30, 40. 이거는 나이가 이럴 수가 있잖아. 그때까지 진정한 어른이 못 되고 어른 놀이를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 후회가 되겠지. 후회. 그러니까 후회하기 싫으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다.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것. 해야 할 일, 그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또 후회하거나 미련이 남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자, 그 다음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 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 변함이 없을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이겠지 뭐. 성공을 하더라도 그건 단 어른놀이 같은 생각.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생각에 이르게 된 거야. 그러면 후회하게 되겠고 소외감이 느껴질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옳은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후회하고 소외감을 느낄 거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결국 학교로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거야. 알겠지? 결론적으로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를 하고 있는 그 생각에 이르렀으니까 오토바이를 팔았다. 이 말이 바로 더 이상 어른 놀이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돈을 남아있는 통장과 함께 고스란히 아버지 앞에 내놓았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동안 농사를 짓는 동안 네가 지은 건 농사가 아니다. 이건 이제 그동안 지은 건 진짜 농사가 아니란 말이야. 운이 좋아 남이 만지지 못한 돈을 만지긴 했어도 그거야 농사를 할 것도 없이 노름이고 장난이고
흉내내는 거라라는 뜻이야. 진짜 농사는 아니었다. 너는 그걸로 무엇을 벌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크게 잃은 것도 있을 거다. 맞지, 그지? 시간이지. 공부해야 되고 학교 다녀야 되고 뭐 그 나이에 해야 될 것들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더 큰 거다. 하지만 그냥 허송세월을 한 시간만은 아닐 게다. 왜? 그걸 느꼈잖아. 더 크게 잃고 있다는 거. 그때 해야 될 일을 꼭, 지금 해야 되는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걸 느꼈으니까 그건 허송세월이 아니다. 시간만 보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너가 뭔가를 배운 거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건 앞으로 네가 하기 나름인 게지. 해돋이도 내놓고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 농사 안 짓고. 석중이 아저씨가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밭주인한테도 미리 말해놓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해돋이 다른 일 안 할 거다. 학생이니까 공부하러 학교를 가야겠다. 내년에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완전히 포기했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어른이 된 다음에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왔단 말이야. 이런 거는 확고한 확고한 결심이라고 해야 되겠지. 결단을 내린 거야. 농사 짓는 거에 반대지. 그래 늦긴 했지만 믿었다. 애비는 끝까지 믿어준 거지. 네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올 줄. 자, 결국 아버지는 격려 메시지를 마지막까지 남긴 거야. 원래 자리가 이 자리고 이 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아니고 더 크게 잃은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좋은 결정을 했다. 나의 경험을 인정해 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크게 잃은 것도 잃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깊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지. 앞으로. 그러나 전학은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동생들하고 학교 다녀야 되잖아. 지금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겁을 내고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형처럼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중간에 학교를 안 다닌 기간도 있잖아. 그래서 겁이 났다는 게 바로 그거지요. 지난해 대관령으로 올 때의 내 생각이 성급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러나 아주 먼 훗날 그때 다시 돌아봤을 때 지난번 승희 누나와 함께 대관령에 왔던 일처럼 이건 뭐 굉장히 추억이고 기분 좋은 일이지. 그 시기에 성급한 일탈 역시 내 성장의 한 과정,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나의 경험이라는 게 뭐야? 여기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농사를 진 거잖아. 어른 노름한 거잖아. 그러면 이 경험은 사실은 잊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어. 어쩌면 잊고 싶은 기억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것도 나의 인생의 또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했지, 그지? 이런 잊고 싶은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나의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바로 내적 성숙이지. 아까 얘기했던 성장이란 말이야. 나쁜 경험도 성장하는데 뭐 한 과정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야. 뒷부분 줄거리. 나는 그동안 어른 놀이를 하느라 길렀던 머리도 깎고 2살 아래 후배들의 동급생이 되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 자,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한 일화 같지만 정수의 성장 과정에 꼭 그 아주 큰 기억으로 남을 만한 일들을 적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처음 부분에 아버지한테 결심을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 그지? 그때 아버지는 왜 처음에 거절했을까? 혹은 그 정수의 계획을 물어본 경우가 있어.
물었을까? 아버지가 정수의 얘기를 듣고 계획을 물었단 말이야. 이유가 뭘까? 이거는 대답하는 가운데 정수의 대답 있잖아. 스스로 깨우치길 바랬다. 즉 그만두기를 바란 거야. 대답을 하다가 학생 때 17살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스스로 느끼라고 아버지가 되물은 거야. 너 나이가 몇이니? 이런 식으로 물어본 이유가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또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중간에 내용 중에 정수의 고집, 끝까지 농사를 짓겠다. 이건 왜 그럴까? 라는 얘기. 여기서는 하루빨리 어른이 되려고 한 거지.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정수의 결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고집을 꺾지 않은 거야. 어른. 이게 바로 농사 짓는 일이지, 그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 중간에. 대관령에서 농사 짓는 거.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어른 같은 아이 같은 어른. 어른 같은 아이는, 여기 어른은 자기 경제권이고, 아이 같은 요거는 자기 경제권이 없는 거야. 앞에 건 자기 경제권.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아이, 어른은 나이를 말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자, 대관령을 선택한 이유를 한번 볼까? 왜 대관령을 선택했을까? 뭐 아마 여기 보면 대관령 가서 배추 농사 짓는 거지. 농사를 짓는다는 건 자기 경제권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왜 대관령이었을까? 하필이면 이거는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해도지 않은 거 도와주는 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아버지 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버지가 현명하다는 건 두 가지 약속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꼭 지킬 것을 요구했단 말이야. 첫 번째 농사 망치면 다시 돌아올 것. 두 번째,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도 좋으니까 아버지가 보내준 책은 꼭 읽어라. 이게 바로 앞으로 너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꼭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해서, 그지? 그러면 이건 소설이니까 소설적인 어떤 맥락을 본다면 갈등이 존재하죠. 갈등. 여기에 두드러진 갈등은 누구야? 정수하고 아버지의 갈등이지. 물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학교를 그만둔다는 정수 아들, 아버지는 그걸 허락하고 싶지 않은 거. 아버지가 정수 학교 가는 걸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뭐야? 정수가 17살이잖아. 이 나이 때는 학교를 다니는 게 그 나이에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알았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옛날에도 했던 말을 또 하신 거잖아. 그지? 근데 처음엔 못 알아들었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진심으로 자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지. 유구무원. 할 말이 없었던 거지. 그지? 이거는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 듣는 얘기지만.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 쭉.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끝부분에 가면 먼저 이제 처음에 가서 신문사에 갔는데 신문사에 갔을 때 신문지국 있지, 그지? 동아일보.
그때 직원의 태도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이가 어리니까 종이 몇 장 얻으러 온 줄 알고 혹은 신문 배달 알바 구하러 온 줄 알고 어린아이 취급을 했지, 그지? 나중에 신문지 16,000장 많은 양을 사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농사꾼. 그래, 농사꾼이니까 다른 농사꾼처럼 어른처럼 봐왔단 말이야. 달라진 거지, 그지? 그리고 스스로도 정수 스스로도 어른이라는 착각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우쭐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고. 됐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장소설 19세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뜻을 알았으니까 읽어보기로 해.